폭군의 피를 이은 자식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 조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 연산군. 그의 이름은 곧 광기와 피의 궁정을 상징한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 그의 뒤에 남겨진 아무 죄도 없었던 아이들의 이야기다. 연산군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이었다. 그에게도 자식이 있었고 그 자식들은 아버지의 죄를 짊어진 채 태어났다. 그들은 웃을 수 없었고 숨쉴 자유조차 없었다. 왕의 자식이었으나 동시에 역적의 피로 불렸다. 1494년 성종의 장자로 태어난 연산군은 처음엔 그저 총명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영혼은 무너졌다. 내 어머니를 죽인 자들, 그 피를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의 분노는 왕권으로 변했고 왕권은 광기로 타올랐다. 궁중은 피로 물들었고 조선의 신하들은 공포 속에 떨었다. 그러나 그 피의 폭정 속에서도 몇몇은 여전히 그를 아버지라 불렀다. 궁녀들이 몰래 낳은 아이들,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연산군의 피부티들. 그들은 궁 안에서도 그의 그림자라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신하들조차 그 아이들을 멀리했다. 저 아이의 피 속에는 폭군의 광기가 흐른다.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연산군이 폐위되던 그날, 왕은 무력하게 끌려가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내 자식들은, 내 피는 어디로 가는가? 그 말을 들은 신하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전하의 피는 더 이상 왕의 피가 아닙니다. 그날 밤 궁궐의 불빛은 꺼지고 조선의 한 시대가 조용히 막을 내렸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날부터 시작이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폭군의 아들, 그가 살아남기 위해 어떤 이름을 숨기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의 딸들은 어떤 신분으로 세상에 버려졌는가? 그들은 왕의 자식이었지만 세상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산군의 죄가 그들의 운명이 되었고 그들의 생은 오직 숨죽이는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잊힌 자식들의 비극을 따라가 보려 한다. 그들의 이름 없는 눈물, 조선의 그림자 속에서 사라진 마지막 왕족의 이야기. 연산군이 폐위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창덕궁의 후원 깊은 곳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울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정, 연산군의 서자였다. 아직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어른의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아바마마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의 질문에 궁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이 답이었다. 아이에게는 왕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죽음의 표식이었다. 폐위된 왕의 자식은 곧 반역의 씨앗이라 여겨졌다. 중종 즉위 후 조정은 연산군의 피가 다시 왕위를 위협하지 않도록 그의 자식들을 비밀리에 사라지게 하기로 결정했다. 밤이 되면 궁녀들은 몰래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저 아버지를 잘못 만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자비롭지 않았다. 이정은 곧 사가로 쫓겨났다.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왕의 자식이 아니다. 평민 이정으로 살아라. 그에게 내린 명령은 간단했지만 잔인했다. 왕의 피를 숨기고 왕의 기억을 지워야만 살 수 있었다. 밤마다 그는 꿈을 꿨다. 금빛 용상이 피로 물들고 아버지가 광기 어린 눈으로 웃는 꿈. 너는 나의 피다. 나의 분노를 잊지 마라. 이정은 땀에 젖은 채 깨어났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니요. 저는 왕의 자식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정이에요. 그는 이름을 숨기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폐위된 왕의 아들이 절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스스로 삭발하고 불경을 외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산사의 낯선 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네 이름이 이정이라 하였느냐? 소녀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원은 냉정하게 명했다. 왕의 피는 변하지 않는다. 그 죄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밤 산사의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오직 한 줄의 기록만이 남았다.
폐위된 왕의 자손 하나 사라지다. 조선의 역사에는 그 이름조차 없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산사에서 누군가는 아직도 그 소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왕의 피를 이은 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 역사책 어디에도 이름이 남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화, 연산군의 딸이자 궁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이화가 태어난 날 궁 안에서는 아무도 축하의 말을 하지 않았다. 연산군은 이미 폭군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곁에 남은 자들은 두려움과 침묵뿐이었다. 그 아이를 숨겨야 합니다. 왕이 알면 어미도 아이도 죽습니다. 궁녀들은 떨리는 손으로 갓난아기를 싸서 후원 깊숙한 곳으로 숨겼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어둠으로 덮였다. 세월이 흘러 연산군이 폐위되고 조정이 바뀌었다. 궁은 피비린내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어린 이화는 살아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왕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죄인의 씨앗이었다. 너는 그분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이유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녀를 돌보던 궁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눈물과 함께 떠났다. 이화는 궁 밖으로 쫓겨나 백성들의 마을로 흘러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의 자식인지 숨기고 살았다. 저는 이화입니다. 이름 외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곧 눈치챘다. 그녀의 말투, 그 눈빛, 그리고 손끝의 기품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저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어. 혹시 그 폭군의 피 아닐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화는 점점 더 많은 눈초리를 견뎌야 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감추기 위해 바느질을 배웠다. 가난한 여인들의 옷을 꿰매며 조용히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밤이 되면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바마마, 당신은 왜 그리 많은 피를 흘리게 하셨나요? 눈물이 한 방울 천 위에 떨어졌다. 그 천은 마치 피처럼 번져갔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하려 했다. 하지만 미움보다 앞선 건 슬픔이었다. 나는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지만 당신의 따뜻함 한 번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 새로운 왕 중종의 즉위 10년째 되는 해였다. 그날 궁에서 낯선 사신이 마을로 내려왔다. 그는 조용히 이화가 사는 초라한 집 앞에 멈춰섰다. 혹시 이화라는 여인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 왕명이다.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왕명이라뇨. 저는 죄인의 딸입니다. 저 같은 자를 왜? 사신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폐위된 왕의 피라 하여도 그 피를 완전히 지워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 말은 뜻밖이었다. 중종은 폭군의 잔재를 지우려 했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연산군의 흔적도 인정하려 했다. 그리고 이화는 그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녀는 궁으로 불려갔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아버지의 궁이 아니었다. 금빛 기둥은 퇴색했고 익숙한 향내 대신 낯선 공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이곳이 나의 고향이었군요. 중종은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다. 너의 아버지는 죄인이었지만 그의 자식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전하,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중종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름을 바꾸어라. 더 이상 연산군의 딸이 아닌 조선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이름을 버렸다. 이화는 죽고 연화가 태어났다. 연못의 진흙 속에서도 피는 연꽃처럼 그녀는 과거의 죄를 짊어진 채 새 삶을 택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궁에서 그녀를 알아본 노신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그 눈빛, 패비 윤 씨의 피가 흐르고 있군. 언젠가 그 피가 다시 궁을 흔들게 될지도 모르지. 그날 이후 그녀는 감시의 눈 속에 살았다. 세상이 용서하지 않는 피, 숨을 쉬어도 죄가 되는 삶. 그녀는 밤마다 꿈을 꿨다. 붉은 궁중의 장막 뒤에서 피를 흘리며 웃는 아버지의 얼굴을. 이화야, 내 피를 부정하지 마라.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아바마마,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저는 조선의 그림자로 남겠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스스로를 지우며 이어졌다.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양의 어느 사찰벽에는 지금도 이런 글귀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그 뿌리는 피로 물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광기를 닮은 아들은 과연 죄인일까? 아니면 피해자일까? 연산군이 폐위된 지 20여 년이 지난 어느 해 평안도의 외딴 마을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이운. 누구도 그의 출신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묘한 기품과 냉기를 동시에 느꼈다. 저 사내 아무리 봐도 평민은 아니야. 그 눈빛 어디서 본 듯한데 왕가의 피가 아니면 저런 눈은 나올 수 없지.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다. 그리고 이운 자신도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 나는 왕의 피다. 폭군 연산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조선의 역사가 금기시한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 그는 미친 자로 불리거나 혹은 역적으로 몰릴 존재였다. 그러나 이유는 미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이성 속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집념으로 불타고 있었다. 아버지는 단지 억울했다. 그분이 폭군이 된 것은 세상이 그분을 외면했기 때문이야. 그의 말은 위험했다. 조정에서는 이미 패군의 피를 잇는 자가 다시금 반역을 꾀한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중종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피는 물로 씻을 수 없다. 그의 조상처럼 그 또한 왕의 피에 갇혀 사는구나. 이유는 조정의 눈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몰래 책을 읽고 무술을 익혔다. 밤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불길한 맹세를 되뇌었다. 연산군의 피가 더럽혀졌다면 내 손으로 그 피를 정화하리라. 그의 곁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젊은 승려의 딸이었고 이름은 해련. 그녀는 이운의 광기 속에서도 한 줄기 인간적인 슬픔을 보았다. 이운, 당신의 아버지를 잊고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내 피를 부정하는 순간 나는 존재하지 않아. 그녀는 울며 말했다. 그 피가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피 속에서 죽겠다. 이유는 결국 결심했다. 아버지를 모욕한 대신의 후손을 찾아가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몰래 한양으로 향했다. 도성의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그의 발밑에는 조용히 피어오르는 안개가 깔려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홍문관의 대감댁. 그 집안의 조상은 과거 연산군을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이유는 하인을 매수해 그 집의 서고에 잠입했다. 거기에는 연산군의 폐위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문서를 더듬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당신의 치욕이 여기 있군요. 그리고는 그 문서를 불태워버렸다. 불길이 번지며 그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대감의 아들이 서 있었다. 누구냐? 감히 우리 집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날이 번쩍였다. 짧은 비명 그리고 정막, 피가 바닥을 타고 흘렀다. 이유는 그 피 위에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다. 이 피는 복수의 시작이다. 그날 밤 조정은 정체불명의 자객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중종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연산군의 피는 아직도 조선을 괴롭히는구나. 며칠 뒤 이유는 붙잡혔다. 그를 신문하던 관원이 물었다. 너는 누구냐?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나는 연산군의 아들이다. 폭군의 피를 부정하지 않는 마지막 자식이다. 그의 말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를 즉시 참수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그러나 형장으로 끌려가던 그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을 이해합니다. 광기란 세상이 미쳐 있을 때만 필요한 이름이었죠. 칼날이 떨어졌다. 붉은 피가 흙 위로 번졌다. 그 피는 어딘가 모르게 따뜻했다. 마치 한 인간이 아닌 한 시대의 마지막 숨결처럼. 그의 죽음 이후 해련은 절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운의 묘 앞에 연꽃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기도했다. 피로 시작된 인연이지만 부디 다음 생엔 눈물로 끝나지 않기를. 그 후
사람들은 한양 근처의 어느 언덕에서 밤마다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한다. 나는 폭군의 아들이다. 하지만 내 죄는 단 하나,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것뿐이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그리고 조선의 역사는 또 한 명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왕의 피는 사라질까? 아니면 이름만 바꾼 채 시대를 떠도는 걸까? 이윤이 죽은 지 수십 년 후, 조선은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연산군의 피는 아직 이 땅 어딘가에 흐르고 있었다. 한양의 명문가, 윤가, 겉으로는 충신의 집안으로 불렸지만 그 가문의 깊은 뿌리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의 막내딸 윤세화,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다. 검은 머리칼과 새벽처럼 맑은 눈동자.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독이 깃들어 있었다. 세화야, 넌 우리 가문의 피를 잊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몰래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 가문의 피가 아닌 다른 피가 내 안에서 꿈틀거린다. 그녀가 16이 되던 해 윤가의 서고에서 낡은 족보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족보의 끝자락에는 지워진 이름 하나가 있었다. 모우로 덮인 글자 아래 희미하게 남은 두 글자 리운. 세화는 손끝이 떨렸다. 이운, 그건 조선에 금기된 이름 아닌가요? 그녀는 몰래 책을 펼쳤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혀있는 문장을 보고 숨을 멎었다. 윤가의 시조는 패군 연산의 피를 이은 자이다. 그녀의 가문은 충신의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실상은 연산군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왕의 피를 숨기기 위해 성을 바꾸고 충절을 가장했다. 세화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폭군의 후손이다. 그 피를 부정하면 나를 잃고 그 피를 인정하면 세상이 나를 죽인다. 그녀의 내면은 흔들렸다. 밤마다 꿈속에서 피 묻은 용상 위에 앉은 남자가 보였다. 그 남자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너는 내 피를 잇는 마지막 자다. 세화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아침이 되면 그녀의 눈가에는 언제나 눈물 자국이 남았다. 그녀의 불안은 점점 현실로 번졌다. 조정에서 윤가의 세도가 커지자 정적들은 윤가의 피에는 반역의 씨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세화의 아버지는 분노했다. 누가 그런 말을 짓거렸느냐. 우리 가문은 조선의 충신이다. 하지만 세화는 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 소문은 어쩌면 진실이었다. 그녀는 몰래 서고로 돌아가 족보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그 마지막 이름 위에 다시모를 덧칠했다. 이운, 당신의 피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서고의 문이 열렸다. 노신 한 명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피는 지울 수 없다. 아시. 왕의 피는 언제나 돌아온다. 세화는 몸을 떨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노신은 천천히 답했다. 나는 이운의 제자였네.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이 집안을 지켜본 자지.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렇다면 저도 결국 왕의 피를 이어받은 자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기억하게. 왕의 피란 힘이 아니라 짐이다. 그날 밤 세화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나는 폭군의 후손이다. 하지만 나는 피의 운명을 거슬러 사람으로서 살겠다. 그녀는 서책과 족보를 모두 불태웠다. 불길은 천천히 서고를 삼키며 타올랐다. 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연산군의 피는 여기서 잠들 것이다. 하지만 불길이 꺼진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한 조각 종이만이 남았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이런 글씨가 보였다. 피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이름으로 살아남을 뿐.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뒤 조선의 어느 양반가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낯익었다. 역사는 그를 또 다른 이름으로 기록했지만 그 피는 여전히 연산군의 그림자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왕이 몰락한 뒤 남은 것은 폐허였다. 연산군의 죽음 이후 궁궐안은 한동안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 새 왕이 오른 후
연산군의 흔적은 하나하나 지워져 갔다. 그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고 그의 초상화는 불태워졌으며 그를 따르던 신하들은 모조리 유배되거나 처형당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잔혹한 운명은 그의 핏줄에게 내려졌다. 연산군의 자식들은 몇 명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조차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다. 조선의 사관들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기록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폭군의 피가 다시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었다. 그들은 단지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궁 안의 어린 왕자와 공주들은 반정의 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가장 어린 아이는 아버지를 돌려주세요. 라 외쳤지만 그 울음은 곧 신하의 손에 막혔다. 그날 이후 그들의 운명은 갈라졌다. 어떤 이는 지방으로 유배되어 이름을 바꿔야 했고 어떤 이는 수도의 뒷골목에서 신분을 숨기며 살아야 했다. 연산군의 첫째 아들은 한때 왕이 될 수 있었던 왕자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잔혹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야 했다. 어린 시절 그는 매일 궁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잠이 들었다. 반정이 일어나던 밤 그는 겨우 15이었다. 병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자 그는 창문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는 유배지로 끌려가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피로 태어났으니 피로 사라지는 것이 맞겠지. 그 후로 그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어떤 기록에는 그가 굶어 죽었다고도 어떤 기록에는 이름을 바꿔 서인으로 살았다고도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는 다시는 왕자라 불리지 못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연산군의 막내딸, 단 한 번도 세상 밖을 본 적 없는 소녀. 그녀는 반정 이후에도 한동안 궁의 깊은 방에 숨겨져 있었다. 어린 시녀가 그녀를 몰래 숨겨주었고 달빛 아래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 소녀를 달의 아이라 불렀다. 그녀는 매일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속삭였다고 한다. 아버지, 당신은 왜 그렇게 미움을 샀나요? 세월이 지나며 그녀는 자라났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이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신분을 감추고 절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다. 후대의 어느 승려는 절의 벽에 적힌 글을 보고 놀랐다고 전한다. 나는 폭군의 딸이지만 나의 죄는 침묵뿐이었다. 그 문장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연산군의 자식들은 왕이 남긴 유산이 아니라 죄의 상징으로 취급되었다. 조선의 정치가들은 그들의 존재를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는 잊지 않았다. 그들의 슬픔과 고독은 기록 너머의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한편 세왕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고 한다. 꿈속에서 그는 피 묻은 어린 손이 자신을 붙잡는 걸 느꼈다. 아버지를 죽인 자여, 우리를 잊지 마라. 그 목소리에 시달리며 그는 병약해졌고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연산의 저주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한 자들의 울음이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글로 쓰이지만 그 속에는 패자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연산군의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비극적인 패자였다. 그들은 왕의 피를 타고났지만 그 피가 그들의 족쇄가 되었다. 밤하늘에 달이 떠오를 때마다 그들의 이름 없는 혼이 궁궐의 담장 위를 떠돌았다고 전한다. 우리가 원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존재는 세월 속으로 흩어졌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한 시대의 고통이 스며 있었다. 폭군의 자식이라도 그 또한 사람이었다. 그 한마디가 지금의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위로인지도 모른다. 밤이 깊을수록 궁궐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연산의 피가 숨어 있었다. 반정 이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조정의 대신들 사이에는 여전히 그 피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혹시 살아남은 자식이 돌아오면 어쩌는가? 왕의 피를 이은 자가 복수를 꿈꾸면 어찌 되는가? 그런 불안이 밤마다 신하들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래서 조정은 철저했다.
연산군의 후손을 찾는 자는 상을 받았고 숨겨주는 자는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세상은 늘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곳이 있었다. 그곳은 바로 민중의 입이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이야기가 돌았다. 저기 남쪽 산속절에 연산군의 피를 이은 여인이 있다더라. 그녀는 왕의 억울한 혼을 위로하기 위해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린대. 그 이야기는 처음엔 단순한 소문이었지만 점점 더 신비롭게 변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붉은 달의 여승이라 불렀다. 그녀가 기도할 때마다 절 뒤편의 달이 붉게 물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절을 지나던 나그네들이 말했다. 밤마다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슬퍼서 한참을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바로 연산군의 막내딸, 살아남은 유일한 핏줄이었다. 어린 시절 이름조차 지워졌던 그 소녀는 이제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오직 기억만을 붙잡고 살았다. 하루는 젊은 승려 하나가 그녀에게 물었다. 스님, 왜 매일 밤 울음을 삼키십니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우는 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잊혀진 이름들을 위해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평생 권력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가족으로서 기억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세왕조의 기록에는 그녀의 이름조차 남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시신을 거둘 이도 없었다. 한 노승이 그녀의 초라한 무덤을 쌓으며 중얼거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폭군의 딸이라 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연민을 봤다. 그 무덤은 훗날 붉은 달의 무덤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매년 그 무덤 근처에서 달빛이 붉게 타오르는 날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연산의 딸이 아버지를 부르는 날이야. 그렇게 한 시대의 비극은 세월 속으로 흩어졌다. 연산군의 이름은 여전히 폭군으로 남았고 그의 자식들은 그늘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그늘 속에서 진짜 인간의 이야기를 남긴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짧았다. 우리의 피를 미워하지 말라. 그 피 속에는 눈물도 섞여 있다. 그 문장은 훗날 어느 선비의 일기에 실리며 조용히 세상에 퍼졌다. 그 선비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역사를 공부했으나 그날 그녀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사람을 배웠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절을 잊지 않았다. 바람이 불면 달빛 아래서 희미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인다고 했다. 아버지, 이제는 편히 잠드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누군가 기억해 줄 테니까요. 그날 밤 붉은 달이 천천히 하늘 위로 올랐다.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눈물이 세상을 비추듯이 그 빛은 슬펐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마치 비극의 끝에서 오래된 용서가 시작되는 듯했다. 시간이 흘렀다. 붉은 달의 무덤 위에 잡초가 자라고 절의 종소리마저 희미해질 무렵 세상은 또 다른 왕을 맞았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와도 연산의 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한양의 뒷골목에는 자신이 연산군의 핏줄이라고 속삭이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름을 숨기고 살았지만 눈빛 속엔 어딘가 낯선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내 조상은 죄인이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소. 그 한마디는 그들의 자존심이자 저항이었다. 그중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한양에서 서책을 베껴주는 일을 하며 살았다. 이름은 연우. 누구도 그의 성을 몰랐다. 그는 자신을 그저 연이라 소개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름에 담긴 뜻을 몰랐다. 연은 바로 연산의 연이었다. 연우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밤마다 글을 베끼며 때로는 오래된 역사서를 읽곤 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찾으려 했다. 폭군, 광인, 폐륜이라는 단어로 가득한 글들을 보며 그는 문득 펜을 멈췄다. 정말 그분은 괴물뿐이었을까? 연우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기억했다. 너의 조상은 미친 왕이 아니야. 그저 외로웠던 사람이었지. 그 말은 그에게 평생의 의문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사라진 연산군의 기록을 찾고 왜 세상이 그를 미워했는지 밝혀내리라.
그는 몰래 궁의 기록고로 들어갔다. 불빛 하나 없는 밤, 그는 먼지 쌓인 책더미를 뒤지며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왕이었으나 단 한 번도 인간으로 살지 못했다. 내 자식들이 나처럼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그 글씨는 분명히 연산군의 필체였다. 연우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그의 조상은 단지 광기가 아니라 절망과 고독 속에서 짓눌린 인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비밀을 알아낸 대가는 무거웠다. 그가 그 문서를 숨기려는 찰나 누군가 나타났다. 조정의 관리였다. 네가 누구의 피를 이었는지 이제야 드러나는구나. 연우는 붙잡혔고 그는 신문을 받았다. 너는 연산의 후손이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그분이 폭군이라면 나는 그 폭군의 피로 진실을 밝히겠다. 그날 밤 감옥에서 불이 났다. 불길 속에서 연우는 사라졌다. 그의 시체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며칠 뒤 한양의 골목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궁궐담벼락에 누군가 글을 새겼대. 사람들이 몰려가 보니 거기엔 이런 글이 있었다. 연산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를 괴물로 만든 건 두려움이었다. 그 글은 곧 지워졌지만 읽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오래 남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연산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름이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비극의 교훈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도 붉은 달은 여전히 뜬다. 그 아래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속삭인다. 그 피는 죄가 아니다. 그 피는 기억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기억이야말로 역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인간의 이야기일 것이다. 새벽의 한양은 고요했다. 안개가 궁궐의 지붕을 덮고 종소리 하나가 멀리 번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 연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조정에서는 더 이상 연산군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그의 피는 이미 사라졌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세상에는 잊힌 자들의 숨결이 있었다. 그날 밤, 한 젊은 여인이 궁 앞에서 잡혔다. 초라한 옷차림. 그러나 눈빛은 비할 데 없이 단단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연우의 누이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설. 연산군의 막내딸이 절에서 생을 마친 뒤 그녀의 후손 중 하나였다. 세상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모른 척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죄로 남았다는 걸. 형제들이, 자손들이 수백 년 동안 이름조차 숨기며 살아야 했다는 걸. 그녀는 궁궐 앞에서 절을 올리며 말했다. 나는 왕위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궁궐의 깃발이 휘날리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분노에 가까웠다. 사관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그녀를 잡아라 외쳤지만 다른 이는 고개를 숙였다. 저건 반역이 아니다. 저건 진실을 묻는 목소리다. 연설은 궁의 담장에 다가가 조용히 손을 댔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붉은 달의 여승, 불타는 감옥, 지워진 이름들. 모두가 한 사람의 피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쯤 우리를 용서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달빛 아래에서 오래된 궁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듯했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영혼이 대답하는 소리 같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행방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는 그녀가 절로 돌아가 불문에 귀의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산속으로 사라져 이름 없는 무덤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했다. 그녀의 외침은 한 시대의 침묵을 깼다. 그 후 한 사관이 은밀히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연산이라는 이름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폭군의 피 속에도 인간의 마음이 있었다. 그 피는 죄가 아니라 우리 조선의 상처였다. 세월이 지나며 그 일기는 후세의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오래된 진실을 보았다.
왕조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았던 인간의 목소리, 폭군이라 불렸던 한 왕의 자식들이 남긴 기억의 유언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한양의 달빛이 붉게 물드는 날이면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인다. 연산의 후손들은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건 역사에게 던지는 인간에 대한 물음이었다. 과연 권력의 시대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그 안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저 죄인으로 혹은 괴물로 남기보다는 그들도 한 시대를 살아낸 고통받은 인간이었다는 걸 달이 궁궐 위로 떠오른다. 붓지도 희지도 않은 그 달빛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우리는 단지 기억되고 싶었을 뿐이다. 밤은 길었고 역사는 더 길었다. 그러나 어떤 이름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연산군이라는 두 글자도 그랬다. 누군가에게 그는 폭군이었고 누군가에게 그는 비극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에게는 단 한 줄로 요약할 수 없는 운명 그 자체였다. 조선의 마지막 겨울, 눈이 내리던 날, 한양의 낡은 서고에서 낡은 상자가 하나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붓과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를 잊은 세상을 슬퍼할 뿐이다. 만약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부디 우리를 죄인으로만 기억하지 말라. 그 글은 분명히 연설의 것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후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편지를 읽은 학자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는 세상이 알려준 연산군의 후손이 아닌 그저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슬픔을 느꼈다. 그는 그 편지를 역사서의 부록으로 실으며 이렇게 썼다. 왕의 피도 결국 인간의 피다. 권력의 무게가 사람을 짓눌렀을 뿐 그 안에는 사랑과 슬픔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달빛이 흐릿하게 번지는 궁궐 마당 위에서 한 여인이 붉은 옷을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어린 소년이 있었고 멀리서 또 다른 남자가 손을 들어 인사했다. 연산군, 이정, 이화, 연우, 연설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오랜 원한이 풀린 듯 그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학자는 깨달았다. 비극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이 밝았다. 궁궐의 기와 위로 눈이 쌓이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변했고 새로운 왕조도 새로운 시대도 왔다. 하지만 붉은 달이 뜨는 날이면 여전히 그 이름이 바람 속을 맴돌았다. 연산의 자식들, 그들은 죄인이었을까? 아니면 희생자였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대답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면 답이 필요 없는 질문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역사책 속 한 줄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 그 자체였으니까. 연산군의 이름은 끝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피 또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 피를 부끄러워했고 누군가는 그 피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였다. 그들은 단지 살고 싶었던 인간이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달빛이 다시 하늘을 덮는다. 붉지도 희지도 않은 오직 인간의 색을 띤 달빛. 그 아래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역사는 우리를 죄인으로 썼지만 시간은 우리를 사람으로 기억하리라.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사라졌다. 그리고 긴 이야기의 끝에는 단 한 줄의 기록이 남았다. 연산의 피 결국 눈물로 사라지다.